네, 지금 이 시간 김태환의 목요 리포트 시간입니다. 매주 좋은 업종 가지고 오시면서 좋은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는지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해서 업황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부품 업황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전에 제가 8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서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때 소개해드렸던 만도라든지, 또는 이제 현대위와, 그리고 여타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방송 후미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부품 업황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황 자체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황 회복 아직은이란 그 제목을 달면서 차별적인 부품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동차 업황 자체가 완연하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하나의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중국 시장의 회복 자체가 관건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좀 이제 내용을 보시더라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및 경제 심화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의 성장률 차이는 미미한 그런 모습이지만 중국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 부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치명적인 실적에 악화를 가져왔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중국 경기 둔화, 결국 뭐 시장 수요가 감소를 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그런 모습인데요.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 자체도 5년 이내에 6.5%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올해 과연 중국 시장 자체가 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지 여지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약간 한 발을 빼는 그런 모습입니다. 6.5% 정도까지는 향후 5년 내에는 크게 성장률이 둔화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좀 만들어 얘기를 했다면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 자체가 올해 7% 정도의 성장률 자체 안착은 좀 그나마 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국의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기업들의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전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장성 자동차라든지 광주 자동차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와 같은 로컬 자동차의 어떤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지배력 자체가 조금씩 이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한번 그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기아차 그룹이 그렇다면 이제 대중국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현대 자동차의 중국 공장이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49만 대, 즉 전년 동기 대비 2014년 동기 대비 8.3% 정도 감소를 했고요. 기아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51%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자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가 애초에 소개해드렸던 그 가격 대비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아차는 오히려 이보다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폭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생각보다 눌림목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결국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최근 강하게 떠올랐지만 마땅한 주도주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완성차 그리고 또 정유 화학, 차화정이라는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2분기 실적 자체는 기대치에 부합을 했지만 3분기 같은 현대차 같은 부진을 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호조를 보였는데, 일단 고마진 중국 시장의 수익성 자체가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어느 정도의 약진을 보여줌에 따라서 실질적인 실적 자체에 대한 편차의 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의 중국 시장 판매 추이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약간 참조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2014년도 정도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 자체의 하락폭 자체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동차 업황 자체가 아직은 회복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점진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하면서 2016년도 이후부터는 개선되는 폭 자체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완성차 업체들의 긍정적인 그 신호점은 과연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크고 또 중국 시장 자체가 예전의 중국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경제의 부를 이루어가면서 실질적 레저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용 자동차 대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즉 SUV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기술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 기아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이와 같은 그 SUV 차량에 대한 공급 물량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밀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갭 자체를 좁혀내기 위해서 결국은 가격 인하 정책을 8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한 10% 정도의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 갭을 서서히 좁혀가는 그런 모습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SUV 차량을 출시를 하면서 이 갭을 좁히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회복을 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하반기 신차 투입 개시를 이제 시점을 해서 스포츠 유틸리 차량 판매 전략을 이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투싼이라든지 또는 성능 자동차 같은 K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겁니다. 결국은 SUV 차량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를 통해서 점진적인 이와 같은 점유율 자체를 회복을 하겠다는 현대 기아차의 어떤 양면적 전략 자체를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시장 판매 점유율 및 SUV 차량의 비중이 되겠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내에 중국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아직까지도 회복세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했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로 완전하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어떤 그 SUV 비중 자체가 중국 시장의 갭 자체가 여전히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정책도 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수적인 SUV 차량, 즉 수요에 맞는 고객 니즈에 맞는 차량들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에 우리가 환율 효과를 톡톡 좀 누리자라는 얘기를 그때 해드렸는데요. 물론 환율 원화 약세로 인해서 1,200원대까지 돌파가 됐던 원화 약세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자, 오늘 앨런 의장이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자체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12월 달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 자체를 약간 열어두는 그런 시사 발언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달러가 또다시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원화 같은 경우는 또다시 약세 기조로 조금 더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3분기 이후에 완성차 업체들, 즉 이 같은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및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 등 하반기에 재차 약세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들이 원화 약세로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의 변동을 가정해 볼 때 현대차는 1.8% 정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3.6% 정도의 민감도의 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글로벌 업체 간의 상품 및 가격 경쟁력보다는 이제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현대 기아차 그룹뿐만 아니라 여타 이에 미치는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그널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가져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X6가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 통상 간의 그 2배 정도의 이 통상의 이동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늘어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IT와는 다르게 성자 도식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향후에는 연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지 못한다면 큰 폭의 어떤 IT와 다르게 차별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 힘들 것이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비중,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IT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역시 애플이 75.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성장 독식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 전통적인 제조업체와 IT의 차별적인 흐름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감소세의 어떤 추세가 좀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망치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원화 약세의 기조, 그리고 가동률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전망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 제조 장치 업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70% 정도 이상이 가동이 되어야 고정비 부담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손익분기점 자체의 적자 구조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투싼 TL이라든지 또 승용자동차 아반떼부터 시작해서 기아차 스포티지 같은 부분들을 2016년부터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 또한 이와 관련된 부품 업종들을 우리가 단기간의 흐름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부품주 가운데 이제 기대치를 좀 부합을 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 수익성 자체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은 최근에 우리가 만도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던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부품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모든 부품주들 다 매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주 위주로 매수를 하되 전반적인 향후에 성장성 있는 부품주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과 같은 이 같은 그 새로운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 포인트입니다. 2016년 이후에 신차 출시 등 글로벌 판매량의 증가와 함께 이익이 반전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전망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한전 부지와 같은 매입 같은 부분도 해소가 되었고 실적 같은 부진과 그리고 SUV 라이온의 약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전의 타이밍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11.1% 정도를 배당을 하겠다. 결국 배당 성향도 향후에 25%, 30% 정도까지 증가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기존의 관심주 가운데 평화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수익률이 31% 정도 나왔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37%,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25%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또한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의 조작과 관련해서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17%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경창산업 같은 경우도 13% 정도의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이후에 수익률이 달성이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평화전공이나 만도나 SL 같은 경우는 좀 눌림목 조정을 주는 시점에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신규적인 관심주로서 한라 비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라든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용 스마트 공조 장치를 만드는 업체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양호하고 실적도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해외 사업이 약간 부진을 했지만 낙폭 과대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면서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그만큼 신규 관심주인 한호시스템 그리고 성우 하이텍, 대유 에이텍 이 세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신규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떠오르는 업종에 대해 자세히 듣는 시간 믿고 보는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님의 목요일 리포트 잘 들었습니다. 자, 멘토님 강연회는 있으시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전주로 가는데요. 유한타 정구 전주 주점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유한타 정권 전주 주점에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현 멘토님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